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래하는 셰프 이청아 영숙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때하고 좀 오프닝이 다르죠? 네, 그 이유는 제가 동영상을 100여 편을 지금 요리 동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고 뭐 구독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요리 동영상만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식을 실패하지 않고 이거만 넣으면 어느 정도의 맛을 낼 수 있다라는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합니다. 자, 한식은 굉장히 요거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재료는 기본 재료, 우리가 말하는 엄마들이 얘기하시는 가진 양념이라는 거가 뭐냐면 간, 설참, 파마우깨예요. 고 설참 파마우깨도 될 수 있고 소 설참 파마우깨도 될 수 있습니다. 눈치 까셨나요? 네. 자, 간장을 베이스로 하는 양념 간 설참 파마우깨가 있고 소금을 베이스로 하는 양념 소 설참 파마우깨가 있고 고추장을 베이스로 하는 고 설참 파마우깨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소 불고기는 어떤 걸 베이스로 할까요? 1번입니다. 맞습니다. 간 설참 파마우깨. 거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를 한다면 간 설참 파마우깨 맛배, 맛술, 배즙까지. 자, 간장, 설탕, 참기름, 파, 마늘, 후추, 깨소금, 맛술, 배즙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완벽한 소불고기 양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 같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런 걸 항상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물론 뭐 다른 한약재도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가지 이제 조금 특이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조금 더 뭐 냄새를 잡는다, 뭐 숙성에 도움을 준다 그래 이것저것 넣으셔도 뭐 잡아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간설참 파마우깨 맛배가 불고기 양념이라면, 자, 요즘 수원 쪽에선가요? 어디선가 소불고기인데 곧 그 소금 불고기, 소금 갈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는 소설참, 간장 대신 소금을 넣는데 양이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간장이 소금보다 훨씬 덜 짭니다. 그쵸? 소금은 조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설참 파마우깨는 뭘까요? 고추장 불고기 양념이죠. 고추장 불고기 양념은 뭐 오징어 볶음, 뭐 낙지 볶음 여러가지 뭐 많이 다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설참 파마우깨. 그건 또 뭘까요? 고설참 파마우깨 꼬는 또 뭐야?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간 설참 파마우깨 고고 이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요리를 하다 보면 이게 고고 버전이구나. 고고 간 설참 파마우깨 고고 버전이구나. 이거를 터득하시게 됩니다. 자, 좋아요. 요거 4가지만 알면, 이렇게 4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만 알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도 한국 음식을 다 할 수 있어요.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전에 응용하시기 전에 일단 간장 불고기를 해보시고, 자, 간장 불고기 플러스 뭐가 있을까? 간장, 갈비, 소갈비, 찜, 갈비구이, LA 갈비구이 똑같아요. 찜은 뭐를 넣는다? 물을 넣어서 오랫동안 뭉근하게 약불에서 끓여야 부드러운 갈비찜이 됩니다. 그래서 갈비찜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넣고서 은근하게 졸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생강을 조금 넣으시는 게 좋겠죠. 생강, 냄새, 돼지 뒷다리 같은 경우는 또 엉덩이가 가깝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뭐 냉동고기 같은 경우도 냄새 날 수 있으면 좀 넣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설참 파마우깨, 깨가 깨냐, 참깨냐, 통깨냐, 뭔 깨냐 도대체. 깨소금을 얘기하는데요. 깨소금이 통깨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소화가 달라요. 깨소금은 빠진 거거든요. 빠진 건 소화 흡수가 잘 돼요. 그리고 훨씬 고소한 맛을 냅니다. 근데 통깨는 사실 그거를 이로 이렇게 터트려가지고 빻아가지고 넘기시는 분은 많잖아요. 주재료를 쉽게 우리는 너무 빨리 먹죠.
그래서 통깨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서 소화 안 되고 그냥 배출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이 깨소금은 자 3초면 빠요. 1, 2, 3 이렇게 빠서 놓으시면 현장에서 그것도 빠서 놓으시면 훨씬 맛있다는 것. 자 알려드리고요. 통깨 마지막에 이제 그 보기 좋으라고 사진빨 좀 받으라고 이렇게 뿌리실 때도 너무 많이 뿌리시는 거는 그 원재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사실.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많게는 뭐 한 작은 술 정도 살짝 뿌려주시는 게 고명으로 뿌린다 그래요. 그래서 고명은 뜻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 한번 이 음식이 당신이 처음인다라는 뜻이래요. 고명이. 그래서 그걸 건들지 않고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딱 센터에다가 가운데다 탁 뿌리는 거죠. 근데 그냥 온 사방에 다 깨를 뿌리시는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뿌리면 음식의 퀄리티는 낮아집니다. 확실해요, 그건. 네, 조금 절제하는 미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비율. 자, 우리나라는 단짠, 짠단이 같이 가야 음식 맛이 나죠. 우리 한식의 특징이에요. 좀 서양 음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본식이 많이 달아지고 있어요, 또. 근데 그걸 조금 우리가 좀 음식 하는 사람이 조금 더 조금만 덜 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꾸 그 맛에 중독이 되면 자꾸 더 달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우리 한식이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 건강한 요리라는 그런 타이틀이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좀 설탕은 조금 자제하자, 조금 덜 짜게 덜 달게 하자, 뭐 이런 의식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러다 보면 간장은 설탕에 반 정도 넣으면 간장이 2숟갈, 설탕이 1숟갈 이렇게 넣으면 괜찮다, 딱 맞다. 근데 설탕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은 동량으로 넣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물론 단짠해서 입에서는 확 땡기겠죠. 하지만 건강은 안 좋고, 또 그렇게 동량으로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다음에는 뭐 맛이 별로 딱 없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입맛의 습관을 자기가 들이는 거니까요. 식구들의 음식 습관을 주부가, 남자 주부, 여자 주부 포함입니다, 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떤 일반적인 통념상의 사람들의 단짠의 비율은 1대2다. 그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참기름은 얼마큼 넣어야 되냐? 자, 참기름을 넣는 어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참기름, 불고기 같은 경우는 재울 때 간설참, 파마, 헛개로 재운단 말이에요. 맛배는 만약에 뭐 없다고 그러고, 기본적인 양념, 간설참, 간장 베이스의 양념, 간설참, 파마, 헛개인데 간설참이 왜 세 번째 들어갔냐면 처음에 재울 때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울 때 넣는다는 거는 참기름 향이 고기의 누린내나 조금 더 또 고기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라고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 우리가 참기름 볶음에서 참기름 휙 돌리고 불을 끄죠. 불을 끄고 넣거나 참기름 통깨, 그거는 마지막에 고명으로. 그리고 참기름 향이 계속 남아있으라고 바로 불을 끄는 겁니다. 참기름 넣고서 막 휘젓고 한참 10분 정도 조리를 하면 참기름 향이 이미 어디에 섞였거나 날아갔거나 하죠. 그래서 그 불고기 양념에서 넣는 참기름의 역할은 고기를 부드럽게 하거나 누린내를 잡는 역할이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분히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고기 양념에서의 참기름은 설탕과 비슷한 동량을 넣습니다. 2큰술 정도 넣죠. 설탕, 간장, 한 큰술 정도 넣죠. 간장이 2큰술이었으니까 2대 1대 간설, 참, 파, 마늘. 파는 여기서 다진 파, 다진 마늘 말하는 거예요. 어슷 써는 게 아니고 다져서 다진 파, 다진 마늘. 우리나라의 그 양념이죠. 이게 소위 말해서 양념은 원재료와 섞여 있을 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라고 돼 있어요. 요리 배울 때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잘게, 아주 곱게 다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진 파가 2라면 여기서 2를 넣어요. 그러면 다진 마늘은 1이에요. 비율이 그렇게. 근데 그래야지 이상적으로 맛이, 마늘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마늘 맛이 강해서 다른 맛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다진 파, 다진 마늘의 비율 역시 2대1. 파마, 후추, 깨소금이 있는데 후추는
고기 요리에만 넣습니다 원래. 후추를 고기 요리만 넣는데 요즘은 막 채소 볶음에도 넣고. 그건 어디서 온 조리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후추는 고기 요리만 넣는데 후추는 그것도 물론 누린 맛 이런 걸 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생고기를 써서 우리가 하나도 누린 맛이 안 나요 사실. 핏물도 잘 빼가지고 안 나는데 후추를 너무 많이 때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야 원재료 맛이 살아나요. 너무 양념을 너무 많이 때려 넣어버리면 원재료 맛은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념 맛으로 먹으려면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후추는 제가 볼 때는 미량을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깨소금은 한 작은술 정도 넣는 것이 이상적이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 취향대로 넣으시는데 그렇게 넣는 게 조금 이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온 입맛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 일단 맛술 배즙은 이제 취향껏 넣는데 맛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아요. 사실 그러니까 술에다가 일본에서 나온 거죠. 그것도 사케에다가 청주에다가 플러스 설탕을 넣어서 그리고 조미료를 좀 넣어서 만든 게 맛술인데 요즘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맛술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간편하고 그냥 미림, 미향 여러 가지 좀 요즘 맛술이라는 것도 나오던데 우리나라 거. 잘 쓰고 있는데 사실 맛술을 넣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말아야 될 요리에. 찌개도 우리나라는 솔직히 단 게 있어요. 단 게 많아요. 근데 국은 달지 않죠. 단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단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를 좀 잡는다고 미림을 2숟갈 확 넣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국 버려야 돼요. 그래서 넣지 않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넣지 않는 거 미리. 국에는 맛술을 넣더라도 아주 미량을 넣어야 된다. 그만큼 넣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넣는 게 낫죠. 맛술을 대용할 수 있는 게 소주, 사케, 청주, 와인, 화이트 와인 이런 게 향이 강해서 우리나라에는 좀 어울리지 않죠. 맛술을 넣되 국에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깨소금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깨를 그냥 넣으면 향도 없고 고소함도 없고 소화도 안 되니까 깨를 갈아서 넣은 건데 이게 이제 기름 성분이다 보니까 좀 갈아 놓으면 산패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참기름을 냉장고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산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거 조금 지연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같이 요런 종지에 저는 생각이 나요. 부뚜막이 엄마가 여기다가 깨를 갈아가지고 소금이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넣어놨던 거. 그래서 그거를 시금치 무치고 이럴 때 넣으셨어요. 그렇다는 건데, 그치만 지금은 우리는 깨를 조금씩 갈아 쓸 수 있는 요런 아주 귀여운 요런 너무 잘 갈리는 요런 절구도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씩 갈아서 그때그때 즉석에서 쓰시라는 것. 자,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의 정말 기본적인 양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간장 양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소금 양념이 있어요. 소 설참 밤 9개 맛배까지 하면 소 불고기 소금구이 양념이 됩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서 단 소금을 2큰술 넣고 설탕을 1큰술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고고 설참 밤 9개, 고고 설참 밤 9개가 있어요. 고고 설참 뭘까요? 고고 이게 아니고 고추장, 고춧가루. 뭐야? 고추장 양념. 물론 돼지고기에 많이 쓰죠.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 고추장 돼지고기 볶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양념은 어디에도 쓴다? 해산물 요리, 낙지볶음, 오징어볶음, 쭈꾸미 볶음, 쭈삼불고기, 정말 많죠. 고추장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 거기에다 고추장만 들어간 게 아니고 고춧가루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고춧가루 고고의 비율은 고춧가루가 2면 고추장은 1입니다. 고고 설탕 밤 9개는 비슷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장 베이스와 고추장 베이스 같이 들어가는 게 있네요. 간고 설참 밤 9개도 있어요. 간고고 설참 밤 9개, 간고고 설참 간장. 여기에서 간장은 조금 들어가야 돼요.
고추장의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들어가는 게. 자, 고우고, 고춧가루 2, 고추장 1, 간장 한 작은 술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설참 파마옥게는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어디에 사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한식 책에 꼭 이렇게 안 하면 잡아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잡아가지 않아요. 개인 입맛에 취향대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요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내가 설탕 2개 넣었는데 너무 달더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넣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와우, 그게 환상조합이다. 근데 이게 비율 문제고 조합의 문제거든요. 요리가 맛있는 건 조미료를 때려내지 않아도 맛있는 그 양념의 비율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미료는 넣으면 넣을수록 많이 넣게 돼요. 근데 첨가하면 사실 그렇게 인체에 무해하니까 조금씩 넣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람이 참 우매한 게 저도 조미료를 써봤어요. 그거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음식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갈수록 드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그래서 과감히 없애버립니다. 제가 어느 날 없애버려서 처음에는 좀 서운해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 이걸 내가 한 음식을 먹고 맛없더라면 어떡하나 이런 조금 조바심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 비율에 신경 쓰게 되는 거죠. 비율에 이걸 조금 더 신경 쓰고 요리를 하니까 훨씬 뒷맛이 깔끔한 요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원과 미풍과 다시다가 없어도 요리는 그러면 훨씬 뒷맛이 깔끔하기 때문에 퀄리티 높은 요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1, 2, 3, 4번 1, 2, 3, 4 1번은 간설참 파마옥게, 2번은 소설참 파마옥게, 3번은 고고 설참 파마옥게, 4번은 고고 간설참 파마옥게까지 고고 간설참 파마식회. 자, 우리나라의 음식은 제가 왜 고고 간설참 파마 훅게 식초 이렇게 안 했을까요? 후추와 식초는 같이 쓰지 않아요. 왜 같이 쓰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같이 안 썼어요. 같이 쓰지 않고 서로 부딪히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근데 언제부턴가 막 식초도 넣고 막 깨소금도 후추도 넣고 막 많이 팍팍 넣어가지고 완전 뭘 먹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요리들을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또 취향이니까 제가 어떻게 잡아갈 순 없고 잡혀가지도 않습니다만 좀 지켜가면서 하는 것도 재밌지 않나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먹었으니까 우리도 먹어보자. 신토부리. 자, 우리 음식은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가진 양념이라고 하는 양념들 5가지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계량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인터내셔널이 되고 있잖아요. 요리도 한식 세계화가 멀지 않았어요. 자, 한국을 찾는 사람도 많고 또 한식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무조건 빨갛게만 할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빨간 음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한국은 매운맛이다 이러는지 맵지 않은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백김치 같은 것도 얼마나 훌륭한 발효식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진 양념을 알아봤고 다음 주에는 계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요 5가지 양념 말고 가진 양념 말고 또 몇 가지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